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박진영입니다. 자, 주식, 펀드, 부동산 이렇게 재테크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혹시 보험 리모델링도 재테크가 된다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중복된 보장이나 불필요한 보험으로 나도 모르게 줄줄 새어나가는 보험료를 다시 확인하고 분석해서 지출을 줄이고요. 그 절약한 비용으로 다시 재테크를 해서 자산을 돌려드리는 건데요. 자, 오늘 라이프 플랜 A 돈이 되는 보험 이야기에서는요. 사례를 통해 보험 리모델링과 재무점검의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 플랜 119는요,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전화와 문자, 홈페이지까지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전화 02-3153-2599로 주시면 되고요.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셔도 되고, 저희 홈페이지에 고민 남겨주셔도 됩니다. 지금 이렇게 전화나 문자, 홈페이지로 보험명과 가입일, 월 납입액과 궁금하신 점까지 자세히 알려주시면요.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실시간으로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주저하지 말고 전화주세요. 자, 풍요로운 인생 설계를 위해 꼭 알아야 할 노하우만 모아 알려드리는 라이프 플랜 A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정윤현 지저정과 함께 오늘 보험 리모델링과 재무 진단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라이프 플랜 A 돈이 되는 보험 이야기를 진행할 키움에셋 플래너의 정윤영입니다. 오늘 나눠보고자 할 얘기는요. 재무상담을 통한 보험 리모델링. 이게 무슨 소리냐. 많은 분들이 보험 진단이나 점검 또는 상담을 받으실 때 상품을 걷고 이게 좋은 보험이냐 나쁜 보험이냐 또는 이 보험료가 적당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갖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보험도 하나의 상품이고 재테크 수단이고 위험관리의 대상인 금융상품입니다. 그러다 보니 보험이라는 것을 따로 놓고 보시기보다는 전반적인 내 재무 상태를 보고 그 상태에서 보험료를 조정하든가 보장 내용을 조정하는 것이 좋다라는 뜻으로 이런 표현을 저희가 해드렸는데요. 오늘 이 사례를 시청해 주신 분의 승낙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보시는 이 시청자분들도 나도 저런 상황인가 아닌가, 나한테도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한 번쯤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재무상담을 통해서 보험 리모델링을 시청하신 분의 기본적인 신청 사유를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험료 부담, 두 번째는 저축 여력이 없음. 보험료 부담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이 집안이 신청할 당시에 외벌이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에 대한 보장성 보험을 좀 강화를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위험관리를 대비해서 충실히 보장 내용을 설정을 하신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가정경제의 재테크, 결국 재테크를 할 수 없는 발목을 잡아버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보험료가 많이 나가게 됐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험은 해지를 하자니 손해고 해제를 안 하자니 뭔가 좀 불안하고 이런 상태에서 상담을 시청하셨고, 또 하나의 고민은 보험료가 많이 나가고 지출이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이러다 저축 못하게 되면 나중에 재테크 노후 준비는 둘째치고 애들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겠다, 이런 고민이 이 시청자분의 큰 부담이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어느 정도로 저축 여력이 없었는지 이분의 자산 상태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은 변경 전 재무 상황입니다. 보시면 월 급여가 410만 원. 그리고 보너스가 연 400만 원인데 1년에 2번 정도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명절 때 대부분 나오죠. 그래서 월 환산으로 따지니까 월 매달 33만 원 정도의 보너스가 나온다라고 계산을 했을 때 월 평균 소득으로 잡으면 월 443만 원 정도가 소득으로 잡히시는데 이분의 지출 210만 원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이 특이하게 일반 지출과 기타 지출, 이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차이는 뭐냐면 일반 지출 같은 경우는 생활비, 주택 관리비, 핸드폰 등등 먹고 사는 의식주에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일반 지출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상담사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약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일반 지출을 놓고 이 일반 지출의 기준은 나중에 죽을 때까지 들어가야 되는 돈, 이렇게 저는 개념을 잡고 일반 지출로 놔뒀고요. 여기서 말하는 기타 지출이라는 것은 뭐 대출 상환을 한다던가 뭐 부모님 용돈을 드린다던가 뭐 이렇게 언젠가 지출이 끝나는 부분, 유한적인 지출을 기타 지출로 잡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일반 지출은 3인 식구 210만 원, 그렇게 많지도 않으면 작지도 않은 금액이었는데 이 부분이 문제였죠. 기타 지출 175만 원.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느냐. 대출 상환금 매달 50만 원, 그 다음에 자녀 유치원 교육비가 한 달에 40만 원, 그리고 문제의 보장성 보험료가 85만 원. 거의 기타 지출의 반 정도를 보장성 보험료가 차지하고 있었다는 게 이번에 가장 큰 문제였죠. 그러다 보니 지출을 굉장히 내가 많이 하는 것 같다. 근데 솔직히 지출을 해도 내가 여유롭지가 않다. 이렇게 느끼실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요. 저축 25만 원. 일반인들이 보기에 저축은 이거 그래도 나름 저축은 하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이 25만 원을 소득공제용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떻게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해지를 하면 손해고 결국은 노후 때까지 노후 자금으로 받아야 되는 그냥 소득공제용 명목상 저축이 돼버린 거죠. 합쳐보니 월 지출은 410만 원, 급여와 지출이 맞습니다. 근데 어머니 보너스라는 거 있기 때문에 예비비가 33만 원이 남아야 이분은 정상이신데, 문제는 보너스가 들어온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할지 모르다 보니까 매달 33만 원씩 예비비로 남아야 되는 돈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거죠. 쓰고 남으면 남는 게 없으신 상황이 돼버리신 겁니다. 이러다 보니 보험은 부담도 되고 지출은 아껴서 하는 것 같은데 남는 돈은 없고, 아마 주부시라면 또는 한 집안의 가정 경제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고민 좀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그러면 이분의 재무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남편분 리빙케어, 삼성생명 리빙케어, 현대해상 퍼펙트스타, 또 특이하게 이 배우자분도 삼성생명, 현대해상 퍼펙트스타. 물어보니 한 분한테 같이 가입을 하셨어요. 한 분한테. 그리고 이 라이프케어, ING생명의 라이프케어 같은 경우는 지인분이 오셔서 추가로 좀 가입을 하신 상태입니다. 자, 보시면 종신보험이 약 40만 원 돈가량이 나갑니다. 웬만한 두 식구 정도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혼자 다 내고 계시는 건데요. 이 CI보험, 리빙케어도 CI보험의 특징이죠. 이게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방송에서. 종신, 사망보장이죠, 사망보장. 사망보장이면서 중대한 질병, 수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 사망보험금을 선지급하는 게 리빙케어 보험이다. 또는 CI 보험이다. 그러다 보니 종신보장금액, 사망보장금액도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중대한 질병이나 수술에 관해서도 받을 확률이 높지도 않은 애매모호한 보험이 돼버린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보완이 되는 상품인 거지 이게 주력이 되는 상품은 아닌데 이분은 이걸 주력으로 갖고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 암에 걸렸을 때 내가 정확히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가지셨던 거죠. 그나마 다행인 거는 현대해상에다가 이 퍼펙트스타 실손보험에다가 2대 질병, 흔히 말하는 뇌졸중과 급성신경근색을 진단금을 넣어놨어요. 리빙케어에서 암이 보장이 된다는 가정하에 여기서는 또 암을 삭제를 하신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노후에서 연금저축 소득공제용으로 가입하셨고요. 이 두 개 보험도 남편분과 똑같은 구조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암보험이 빠져있는 대신 2대 질병과 실손보험이 들어있으시고요. 자, 자녀분 같은 경우의 문제는 현재 6살인데 대표적인 상품이죠. 예, 어린이들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다는 CI보험, 9대9 CI보험. 이게 문제는 30세 만기라는 것. 그래서 이분이 의뢰하실 때 보험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 좋다는데 미리부터 좀 갈아태워 놓는 게 나중에 보장력이나 이런 것들이 나빠지더라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거를 100세로 늘려달라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근데 잘못하면 이게 보험료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됐죠. 그래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 보장 내용은 가능하면 유지를 하되 이 전체적인 보험료, 연금저축보험은 말 그대로 저축이고 소득공제용이니까 뺀다 하더라도 보장성 보험료가 약 한 85만 원 정도가 되시거든요. 이 보험을 얼마까지 줄이면서 보장을 유지하느냐, 그게 첫 번째 관건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분의 변경 후 보험가입 내용을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이고 외벌이다 보니까 사망이나 장애에 대해서 대충 넘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기보험으로 아이가 6살이기 때문에 성인이 될 때까지 약 20년 정도는 일반 사망 보장을 위주로 정기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일반 사망 2억이 있고요. 만약에 재해로 사망하게 되면 추가로 2억이 더 지급이 되시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월 보험료는 5만 원 정도가 됐고요. 현대해상에는 2대 진단금과 실손보험이 충분히 들어있으시기 때문에 추가적인 암보험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리빙케어나 CI보험이 빠져있죠. 40만 원에 되는 보장보험료를 낮추고 대신에 정기보험과 이 암보험 추가 약 4분의 1 정도로 보험료를 낮춰서 여기서만 해도 낮춰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 좀 색깔이 특이하게 됐죠. 현대해상의 노후벨스 연금저축을 이 금액을 원래 25만 원 내던 것들을 보시면 33만 원으로 보험료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게 보험이 아니라 이거를 기관 이전을 통해서 연금저축 펀드. 네, 잘 안 보이네요. 네, 연금저축 펀드를 기관 이전을 통해서 보험은 같은 경우는 꾸준히 매달 납부해야 되는 정액형 보험이죠. 보험 특징은 납부 방식이. 근데 기간 이전을 하게 되면 이 돈이 내가 있을 때마다 조금씩 아무 때나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공제한도가 연 400이기 때문에 마치 짠 것처럼 이번에 연 보너스가 4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보너스가 들어올 때마다 연금저축 펀드에 돈을 집어넣어서 여태까지 날아갔던 어디론가 어떻게 썼는지 모를 정도의 보너스 자금을 연금저축 펀드로 지원하면서 소득공제와 노후준비를 같이 실행하시게 되신 겁니다. 이 배우자 같은 경우도 현대해상의 퍼펙트는 그대로 유지를 하셨어요. 대신에 남편분처럼 똑같이 암보험만 하나 추가해서 3대 질병을 다 커버를 하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변액유니버셜 보험을 배우자 이름으로 가입했는데 왜 이렇게 들어갔느냐. 이분들의 걱정이 나중에 먹고 살 게 없다. 노후준비가 필요하긴 하다. 그래서 연금저축보험도 해지를 하지 않으시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본인들 자체가 부족하다고 느끼셨기 때문에 처음에 일반 연금으로 들어가려 했었는데 요즘에 계속 금리가 낮죠. 저금리죠. 그리고 앞으로 금리가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다 보니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형 상품으로 가입하자라고 해서 변액 유니버셜 보험을 가입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상품은 투자 상품이에요.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변액에 대한 펀드 관리를 하지 못했을 시에는 나중에 노후가 박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입 시점부터 1년까지는 이 변액 보험 안에 들어있는 펀드의 운영 관리를 저희가 도와드리고 그 1년 동안 이 와이프분께서 직접 펀드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끔 저희한테 지금 교육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모든 펀드의 주식형 비중이 싹 다 없습니다. 0%고요. 현재는 워낙 증시가 불안한 상태고 저금리라 하더라도 주가가 떨어져서 원금 손실도 하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현재 이분 같은 경우 펀드는 MMF 이런 상태에서는 금리가 불안하거나 또는 주식이 불안하거나 할 때는 채권을 넣어도 마이너스가 날 수가 있고 주식에 넣어도 마이너스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자가 거의 없더라도 일단은 원금은 지키자는 개념으로 현재는 MMF로 들어가 계시고요. 향후에 반등 시기가 왔을 때 다시 주식형 펀드 또는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돌아가게 집어넣기를 하셨고 공격적인 성향에 따라서는 차후에 이분이 펀드 관리에 대한 노하우가 생겼을 시에는 중국 쪽도 같이 투자를 하시기로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자녀분 같은 경우는 실손보험 당연히 질병 진단금 포함이 됐겠죠. 100세 만기로 들어갔고요. 다만 지금 현재 가입하는 게 보험이 아무리 흔히 이런 말 많이 하죠. 빵빵하게 들어간다. 충분하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자녀분이 6세입니다. 얘가 부모님 나이가 됐을 때 또는 지도 이제 성인이 돼서 가정이 돼서 만약에 40대가 됐으려면 앞으로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리거든요. 만약에 이 자녀분이 암보험을 3천만 원짜리 가입을 해도 20년, 30년이 지나버리면 실제로 암 진단금 3천만 원의 가치는 1,500 또는 1,800만 원 정도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자기가 성인이 되고 소득이 충분하다 그러면 이 보험은 유지한 상태에서 진단금만 조금 더 추가하는 형식으로 보험을 권해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에서 보신 것처럼 보장성 보험료가 85만 원 가량 되는 것들이 약 40만 원으로 줄었고요. 저축성 보험이 원래 연금저축보험 25만 원 내는 것 중에서 그냥 5만 원 정도만 저축성 보험은 늘었지만 실제로 노후에 대한 자금은 연금저축과 변액유입을 합쳐서 60만 원으로 현재는
늘어난 상태입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이분의 변경된 재무 상태를 보시겠습니다. 소득은 당연히 변함이 없겠죠. 자, 지출도 저희가 변동시키지 않았습니다. 왜? 일반 지출, 다시 말하면 생계에 필요한 돈을 함부로 건드렸다가 나중에 그 경제적인 압박, 생활의 압박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반 지출은 건드리지 않았고요. 기타 지출, 대출, 상환, 그리고 자녀 교육은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보험료만, 보장성 보험료만 낮춰서 아까 한 175만 원 되는 금액에서 130만 원으로 저희가 줄여드렸고요. 잘 보시면 아까 앞에는 저축이 25만 원이었습니다. 연금저축보험, 그나마도 건드릴 수 없는. 근데 지금은 연금저축보험 33만 원, 변액 유니버셜에 30만 원, 나머지 약 한 4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은 현재 지금 CMA에 자금을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나중에 주가가 반등하거나 경제가 좋아질 때 그때 주식형 펀드나 이렇게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셨고요. 이 자금을 쓰는 용도는 노후자금 외에 자녀 교육이라든가 차후에 주택을 확장할 때 필요한 기초자산으로 쓰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총 지출이 오타가 났네요. 444만 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똔똔이 됐고요. 아까 같은 경우 이분이 원래 하실 때는 예비비에 33만 원이 나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분이 이 남는 금액을 어떻게 썼는지 모를 정도로 다 부셔졌어요. 근데 지금은 들어오는 돈을 정확하게 다 쓰면서 저축 금액도 늘어나면서 보장성 보험도 줄이면서 예비비 남는 돈을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수익과 지출이 같아진 상태죠. 가장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만드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원하셨던 보장성 보험에 대한 지출 줄이고 다음에 추가적인 저축을 통해서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드렸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보험을 점검을 받으실 때 보험 상품의 좋고 나쁨, 보험료의 싸고 비쌈을 판단하기보다는 지금 보신 것처럼 재무상담, 내 집안의 경제 상황이 어떤지, 내 가족 구성원이 어떤지, 우리 집안의 보장성 보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시고 결정하시게 되면 꼭 필요한 보장, 적정한 보험료 조정할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보험이라는 것은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냥 상품 이렇게 가입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 경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금융상품, 지출입니다. 지출. 당연히 소득과 지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뚝 떨어지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소득과 지출 관리를 통해서 보험료나 이런 과다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앞으로 경제 지금도 어렵죠. 앞으로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이라도 저축 여력을 확보해서 미래 노후 준비도 당연하시겠지만 안정적인 주택 마련부터 시작해서 자녀 교육까지 자금을 잘 만드셔서 행복한 경제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도 꼭 보험만 보지 마시고 가정경제부터 돌아보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줄줄 새는 돈을 막아서 재테크까지 할 수 있는 보험 리모델링과 재무진단의 효과까지 오늘 정윤영 지점장께서 유용한 정보를 전해주셨네요. 자, 지금 이 시간 정윤영 지점장님과 함께 키움에셋 플래너 박태훈 팀장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께도 이 보험 리모델링과 재무점검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점 무엇인지 좀 여쭙고 싶은데요. 네, 드릴 말씀이 좀 많아요. 사실은. 네. 이 부분이라면은 사실은 우리 어머님들이나 대부분 어머님들이 보험을
한 가정에 대부분 가입을 하시고 고려를 하셨다가 가입을 하셨었는데 이 보험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가정에서 고정지출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오랜 기간을 납부하고 있는 고정지출이세요. 그런데 이 고정지출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님들이 이 증권을 가입할 때 말고 열어보시는 경우는 딱 두 가지 경우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아플 때, 두 번째는 이제 생활 부분이 조금 힘겨워지셨을 때 보험을 정리를 해볼까 하고 열어보시는데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사실 10만 원짜리의 계약이라도 보통 20년 납부로 봤을 때 240개월 할부 상품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10만 원짜리 얼마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2,400만 원짜리의 계약이세요. 그렇다면은 100만 원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가정에서는 사실은 이런 부분을 조금 열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보험 리모델링을 할 때는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설계사가 찾아와서 지금 상품이 이 정도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이 정도로 업그레이드를 하시죠라고 말씀을 드리는 신상품에 현혹되시기보다는 우리가 위험이 존재하는 곳과 리스크가 발생하는 부분을 정확히 좀 따져보세요. 우리 어머님들 냉장고 하나 바꾸시더라도 어느 회사의 어떤 냉장고 모델명까지 다 외우시거든요. 500만 원짜리 400만 원짜리 이런 상품 하나 구매하실 때도 굉장히 따져보고 구매를 하시는데 위험이 존재하는 곳에 반드시 보험이 필요하지만 그 불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좀 저축을 통해서 보험 대신 준비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키포인트는 보험은 조금 담백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험료 사실 말씀하신 대로 고정지출 중에 가장 크고 오래 나가는 종목이죠. 이 리모델링 할 때는요, 신상품에 현혹이 되시기보다는 어디서 리스크가 발생하는지 좀 더 꼼꼼히 따져보시면서 가입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아직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누구나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요,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시면요, 확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격적으로 이제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어떤 보험으로 어떤 고민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한화생명의 변액 유니버설 CI 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세요. 예, 그 보험료가 부담도 되고 암보험으로 처음 알고 가입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네.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된다. 얼마씩 내시는지요? 보험료는 148,700원입니다. 네, 혹시 언제 가입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가입은 2007년 7월에 가입을 했어요. 네, 2007년 7월에 가입한 148,700원짜리 한화생명 변액 유니버설 CI 보험 너무 비싼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태현 팀장님께 여쭙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실례지만 지금 연배가 어떻게 되세요? 예, 올해 40살입니다. 40살이세요? 그럼 보험 나이로 39세 여성분이시고 지금 보험료가 아까 14만 얼마라고 하셨죠? 8,700원이요. 8,700원. 근데 여기서 이 보험을 가입하실 때 제가 핵심 포인트를 들었어요. 암보험이라고 듣고 가입하셨다고요? 예, 암보험으로 알고 가입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네, 사실 조금 문제점이 보여요. 설계사분께서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조금 설명을 좀 잘못해 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CI 보험이라는 것은 사망보험금에서 선 지급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암에 걸렸을 때라든지 뭐 좀 중대한 상태가 되었을 때 사망보험금의 50% 내지는 80%가 먼저 이제 선지급을 받아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암진단금이라기보다는 사망보험금의 일부 금액을 우리가 먼저 받아서 쓸 수 있다. 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사망보험금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 있고 80% 선지급이라면은 큰 금액이 나오지만 그만큼 보험료는 비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보험료는 14만 원 정도 되시면은 주계약은 한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 되실 거예요. 그렇다면은 암에 걸리신다면은 80%형 같은 경우 5,600만 원 한 5천만 원 정도 선 정도 나오실 거고, 그리고 50%일 경우에는 한 3,500 요 정도 선이 나오실 것 같은데,
그런데 가격을 보면은 이 정도로 안보험에 대한 이런 진단금 위주로 보험을 준비하셨다라면은 안보험 내지는 이대질병 진단금의 보험을 가입하셨다면 훨씬 더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보험료가 지금 부담되시죠? 왜 그러시냐면은 가입하실 때의 수익과 지출 부분이 지금 많이 변하신 상태거든요. 그렇죠? 예. 결혼하셨어요? 예. 네네, 그럼요. 지금 뭐 자녀분이 있으시고요. 네네. 자녀분들 있으시니까 이제 성장하시고 하시니까 이제 교육비도 많이 발생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서 오다 보니까 이렇게 지출 부분이 매우 늘어버리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보험을 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나중에 이거 아까우셔가지고 정리 못하고 계속 가시면요. 나중에는 대출까지 발생을 하시는 상황이 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보험이 필요한 부분만 딱딱 준비하셔가지고 담백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이 보험은 조금 해지를 고려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또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고요. 이 보험이 비싸서 사실은 네. 조금 감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부담이 가기는 해요. 지금 감액이 되신 금액이세요? 네. 그러면 한 1억 원 정도 들어져 있었겠네요. 그러면 네, 가격은 한 1억원에서 17만 원, 18만 원 정도 되셨을 텐데. 네, 1억에서 7천만 원으로 줄였는데도 네. 많이 줄어들진 않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감액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이 결국은 사실 임시방편은 되지만 완전한 문제 해결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은 지금 시점에서는 해지를 고려해 보심이 어떨까라는 코멘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상담 받겠습니다. 네. 네. 네, 일단 정확한 보험이 필요한 부분이 뭔지 살펴보시고 보험을 해지를 고려하시거나 좀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고 얘기 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연결이 고르지 않은 것 같으니까요. 문자 상담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창 확인해 보시죠. 네, 1209님의 상담입니다. 매트라이프 마스터 플랜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을 가족 모두 갖고 있는데요. 좋은 보험인가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네, 이 상담 같은 경우는요, 또 역시 박태훈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이 네. 경우는 지금 좋은 보험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문자 보내주실 때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몇 세시고, 성별은 어떻게 되시고, 좀 이런 부분을 좀 보내주시면은 제가 더 이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 저희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내 보험 좋아? 라고 이렇게 많이 여쭤보세요, 어머님들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분의 소득 수준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내 차가 외제차인데 나 타는 차가 나한테 맞는 차야? 라고 이렇게 여쭤보시면은 사실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부자시면요, 그 정도 차 타셔야죠.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급여가 200만 원, 300만 원이신데 고급 외제 승용차를 모든 가족분들이 다 타고 계신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문의 주신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한 3000cc 이상의 외제차 정도는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득 수준을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보험이 맞는 상품이신지를 조금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 상담 진행해봤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 다시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어떤 보험으로 어떤 고민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삼성생명에 지금 퍼펙트 유니버셜이라는 상품을 가입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세요. 예. 언제 가입하셨고 얼마씩 내시는지요? 2013년도에 아마 제가 네, 가입한 걸로 2013년이요. 기억하고, 네. 그리고 월 납입료는 얼마씩 되세요? 월 저기는 한 40만 원 가까이 돼요. 39만 네, 40만 원 돼가지고. 정도요. 예. 그러면 어느 부분이 지금 가장 고민이세요? 근데 그게 이제 저희가 실손보험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제부로 해가지고 실손보험 일부
종목을 좀 줄이고 실손보험을 가입을 한다고 해서 이제 내가 서류를 갖다 주긴 줬는데. 네. 이제 거기서 어디서 어디까지 이제 그 실손보험이 적용이 될란가. 어차피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아직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실손보험이 지금 들어있지 않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가 궁금하신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정윤영 지정자님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게요. 예. 네, 지정자님.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종신보험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실손보험을 추가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이 종신보험 유지를 하시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과연 효과적일 것 같은가 싶어가지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유지를 하는 게 나은 거 아닌가? 예, 유지를 해야 될란가, 안 그러면 이제 너무 부담이 많이 되고, 좀,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다른 암보험도 있고 그러는데, 예, 일반적인 실손보험이 없기 때문에 이제 실손보험을 좀 추가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보험을 그래도 유지해야 될란가 어쩌려고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 보험은 몇 년 동안 납입하시는 걸로 가입을 하셨었나요? 11년 동안요. 11년만 내기로 하셨고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또, 나이가 있어지니까, 예. 앞으로 이제 정년도 한 3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이후가 또, 그래도 넣기도 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고. 일단은 정년이 끝난 후에도 돈을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도 궁금하시고, 보험료가 4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작지 않기 때문에 약간 부담도 되시고, 실손 없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제가 정리 좀 해드리면 될까요? 예. 예, 일단은 지금 현재 건강 상태 문제가 있으신 건 아니시죠? 이제 고혈압은 제가 이제 약을 먹고 있습니다. 꾸준히 드시고 계시고요. 예. 뭐 당뇨나 뭐 디스크나 이런 건 따로 없으시고요. 예, 그런 건 없고요. 뭐 혹시 가족력 중에 뭐 위에 선조들 중에 뭐 암이라든가 이런 걸로 혹시 돌아가셨던 분이? 아버님이 이제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요? 예. 이 보험 지금 갖고 계셨는데 이거 누가 와서 가입을 권유해 주셨죠? 갖고 계신 거예요? 제가 사회 선생님에게 담당 오랫동안 거리했던 설계사가 있거든요. 원래 아시던 분이 있고요. 예. 이 갖고 다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알게 돼가지고 지금 거래를 지금 10년 동안 하고 있어요. 그럼 원래 뭐 인간적인 친분보다는 알고 계시면서 보험을 가입하신 거네요? 예, 그러죠. 이 갖고 계신 보장 내용은 현재 지금 다 알고 계신가요? 예, 대강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마음에는 드세요? 그치, 딱히 막이면 쓴다고 할 것은 없고, 이제 대강은 어느 정도 이제 일반적인 보장은 되는 것 같은데 실손보험이 안 되니까 일반 질병 같은 것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유지를 해야 될 것인가, 어째야 될 것인가가. 보험의 만족도라는 게 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갖고 계신 보장 내용이 나에게 적당한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느끼시면 일단 보장에 대한 만족도가 있는 거고요. 예. 보험료를 납부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고 이 정도 보험료이면 내가 감당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이 보험료도 내가 만족을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만 보험은 1, 2년짜리 금융상품이 아니라 10년, 20년 종신까지 가는 상품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이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보험료가 부담이 되고 납입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거기에 거꾸로 실손보험을 추가를 해야 되니까 오히려 보험료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다고 기존에 갖고 계신 몇 가지 빼신다 그러면 또 분명히 구멍이 생기는 보장 내용이 생기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도저도 아닌 상품이 된 상태에서 혜택을 무슨 일이 있을까봐 가입한 상품인데 이 보험 자체가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도대체 누굴 위한 보험인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을 하시는 게 생겼다. 이 보험을 내가 유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벌써 고민이다 그러는 거는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 보험은 우리 시청자님한테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보장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외제차 타면 뭐합니까? 내가 유지를 못하고 엔진오일 가는데도 몇십만 원씩 나간다. 기름값도 고급 휘발유만 넣어야 된다. 이러면 어떻게 유지를 하겠습니까? 그럼 팔아야죠, 차를. 그죠? 보험도 아무리 좋아도 내가 유지를 하고 나에게 맞는 상품이어야만 이 보험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만족도가 높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저도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는
한도까지는 이렇게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뭐 크게 내는데 부담이 없을 것 같은데 퇴직을 하고 나서부터 그죠. 이걸 유지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상당히 부담되더라고요. 일부터 좀 걱정이 되실 거예요. 예. 더군다나 미리 말씀드리면 실손보험은 갱신형으로 100세까지 만기다 그러면 100세까지 돈을 계속 내셔야 되는 상품이 되다가 갱신형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매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험료가 계속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예. 예를 들어 지금 3만 원짜리 실손보험 가입했다 하더라도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보험료가 이게 10만 원이 아니라 3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씩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도 유지해야 돼. 실손도 유지해야 돼. 그러면 노후자금 생활비 없이 그냥 보험만 돈 내다가 그냥 끝내버리는 상황이 되시거든요. 예.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좀 정리를 해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가장 필요한 거는 진단금하고 실손보험을 기본적으로 갖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갖고 계신 그 리빙케어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고 기본적인 진단금을 가져갈 수 있는 손해보험 쪽에서 진단금 위주 보험을 하나 가져가시고요. 예. 거기에 실손 의료비 정도만 하나 추가하시게 되면 지금보다 보험료 납부는 비교적 저렴하게 들어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흔히 누가 말하는 암 진단금 5천만 원, 야, 너 이 정도는 있어야 돼. 이런 것보다는 내가 이 보험을 유지를 할 수 있느냐를 갖고 보험을 가입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보장 내용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보장 내역도 중요하지만 내가 납부를 할 수 있는지, 그래야 나중에 5년, 10년이 지나도 내가 유지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여유가 생길 수 있게끔 미리부터 좀 작은 계산을 하셔가지고 예. 보험료를 설정해서 가입을 하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 제가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것이, 예. 저는 홈쇼핑에서 자주 나오고 있는 그, 소멸성, 그 안보험이요? 상품이 있대요. 예, 그래서 소멸성이더라도 적게 들어가니까, 예. 그게 좀 더 낫지 않겠냐 생각이 해서, 차라리 그쪽으로 옮겨탈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저도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소멸성을 하시게 되면은 적립금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당히 많은 부분은 낮출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다만 이제 홈쇼핑이나 이런 거 가입하실 때 항상 보면 그러죠. 밑에 보이지 않는 글자로 빨간 글씨로 조그맣게 하나 나오는데 이게 갱신형인지 아닌지 예. 요것만 꼭 알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갱신형 같은 경우는,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갱신형 같은 경우는 그러면 뒤에 가서 많은 부담이 되는가요? 어떤 거요? 갱신형. 갱신형도 나중에 보험료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일반 비갱신형은 10년 납이면 10년만 딱 내면 끝나는데 갱신형 같은 경우는 보험 만기까지 돈을 계속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세 만기다. 그럼 앞으로 지금 현재 60세라 하시더라도 40년을 더 내셔야 되는 상품이에요. 예. 그걸 내지 않으시려면 깔끔합니다. 그냥 암 진단 받으시면 됩니다. 예. 근데 그러시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그죠. 예, 그러니까 가능하면 보험은 비갱신으로 하시고 저렴하게 하시되 그 갱신인지 아닌지 정도만 파악을 해서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방송 시간상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까지 못하니까 필요하시면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전화 드려서 마무리 상담을 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고, 지금까지라도 감사합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보험에 대한 고민이 생겼다는 건요, 이 맞지 않는 보험이다라는 이야기 주셨어요. 리빙케어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보험, 이 비갱신 쪽으로 조금 더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해드리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창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3264님의 상담이네요. 은행에서 5년짜리 저축성 보험을 추천받았는데 적금보다 좋은 건가요? 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네, 5년짜리 저축성 보험 그리고 적금 어느 것이 좋을지 좀 의견해 주셨는데요. 전윤영 지정자님께도 여쭤볼게요. 어떤 것이 좋을까요? 예, 요즘 하도 저금리다 보니까 은행 가면은 복리된다, 적용되고, 넣을수록 돈이 많이 불어난다, 라고 해서 저축보험을 많이들 권하죠. 예적금보다는요. 은행 입장에서도 예적금도 자사 상품이긴 하지만 보험 상품 같은 경우는 일종의 수익 상품입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경기 힘든 상황에서는 금융상품 많이 팔아야 은행도 먹고 살 수 있죠. 은행 직원분들이 드린다면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실제로 3년 납이나 5년 납으로 짧게 끊어갈 때에는 예적금이나 저축보험이나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저축보험이나 연금 같은 보험 상품들을 잘 활용하시려면 가능하면 거치 기간이 길게 가실수록 복리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건 맞지만 적립 기간이 길게 간다고 해서 좋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이라는 것은 사업비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적금이나 보험 같은 경우는 3년 내지 4년, 5년 정도의 만기가 됐을 때 사실은 두 개 상품의 해지환급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 보험 상품을 유지하는 거는 내가 마음이 약할 때 내가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본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이걸 끝까지 끌고 가서 목돈을 만들겠다. 그런 자기 스스로 결정력이 없을 때 그런 의지를 하고 싶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상품,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 될 수도 있지만 중간 해지가 되면 말 그대로 또 손해를 보기 때문에 섣불리 저축보험을 잘못 가입하시게 되면 막대한 손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짧게 모으실 때는 금리에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차라리 예적금으로 안전하게 모으시는 게 낫고 단 5년, 7년 또는 10년 이상 넘어가면서 비과세 혜택도 보고 거치를 통해서 복리를 활용하겠다. 그렇다면 저축보험을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저축성 보험과 이 적금에 대해서 설명 들어봤습니다. 자, 상담받고 싶은 보험 고민이 더 많다. 아직 궁금한 것들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언제든지 무료 상담 전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요. 이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시면 확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어떤 보험으로 어떤 고민하고 계시는지요? 어머니가 옛날에 가입한 보험이 있는데, 네. 그 친구 중에 네. 설계사를 하는 친구가 있어서, 네. 그 친구가 자꾸 이제 이거가 안 좋으니까 실손의료비가 적고 그렇다고 바꾸라고. 아, 그러세요? 네, 해서 이렇게 바꾸는 게 맞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네, 지금 가입하고 계신 보험은 어떤 상품이죠? 그린 손해보험인데 제가 네.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메모를 하긴 했는데 이름은 네. 잘 모르겠고. 실손의료비랑 이것저것 조금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지금 이 갖고 계신 그린 손해보험도 실손 의료비가 되는 건데 다른 걸로 바꾸라고 추천을 조금 받으셨다고요? 네네. 네, 지금 현재 납입하시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한 56,000원 정도요. 네, 56,000원 정도. 그리고 네. 언제 가입하셨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2007년인가 그쯤에 가입했어요. 네, 2007년에. 네, 자세한 이야기는요. 그럼 박태훈 팀장에게 상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 팀장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들으니까 좀 젊으신 분 같으세요. 네,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올해 30입니다. 그럼 보험 나이로는 한 29. 네, 되시는데. 자, 네. 이거 실손의료비 2007년도에 가입하셨다고 하셨어요. 네네. 이거 어머님이 가입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보험료 납부하고 계세요? 지금 제가 납부를 하고 있는데 물려받아서 네. 자꾸 그 친구가 이제 그쵸. 안 좋다고 하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은 틀린 말씀 아니에요. 실손의료비의 한도라는 부분이 이때랑 지금이랑 변화가 좀 있습니다. 실손의료비라는 거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입원 치료하실 때 현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입원 치료하실 때 5천만 원 한도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가입하셨을 때의 실손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한도로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통원의료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30만 원 한도고 지금 가지고 계신 상품 같은 경우는 10만 원 한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도가 조금 낮을 수는 있으나 지금 평생 살아가시면서 가장 건강한 시기라고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직장 생활하고 계세요? 네, 직장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돈 모으기가 더 급급하시고 그리고 보험료 좀 아깝지 않으세요? 장가도 가셔야 되고, 저축해야 되는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닌데, 보험료로 너무 많은 납부가 되기보다는, 지금 차로 따지면은, 남성분들 차로 비유를 해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좀 중고차를 가지고 계세요. 2007년식의 차를 타고 계시는데, 아직은 신상으로 바꾸기보다는 이 상품을 조금 더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지금 매우 건강한 시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실손의료비의 특약은 얼마 하지 않는데 불러주신 가입 금액이 한 56,000원 정도로 되는 걸로 보아선 지금 진단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구매가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은 2007년도에 가입하셨으면 약 8년 정도를 납부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한 12년 정도면은 진단금 들어가 있던 거를 모두 완납을 하실 수가 있는 상태가 되니까 좀 더 사용하시다가 나중에 실손 의료비 부분 특약만 배설하는 신청을 하셔서, 배설하는 거는 이 특약만 빼는 거예요. 그 보험에서. 네. 이걸 신청하셔서 실손만 따로 가입을 해주시면서 조금 기존 거를 유지를 해가면서 사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연령이 젊으시기 때문에 이거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옛날 거라서 없애인다기보다도 지금은 아직 사용하셔도 돼요. 어르신분도 아니고 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험은 유지하시면서 저축도 좀 더 많이 하시고 부모님한테 용돈도 좀 주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그냥 당분간 유지하는 게 낫다는 말씀이시죠? 네. 조금 더 이제 나중에 가정이 생기시고 하시면은 이 보험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그때는 조금 리모델링, 업그레이드를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아직 젊으시니까요. 보험을 추가적으로 더 들기보다는요. 지금 상품 조금 더 갖고 계시다가 나중에 실손 의료비 특약만 조금 빼셔서 따로 실손 가입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문자 계속 보내주고 계시네요. 문자 상담 확인해 볼게요. 문자창 보시죠. 8221님의 상담입니다. 종신보험은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3개나 있어요. 2개는 해지해야 할까요? 라고 의견 주셨네요. 네, 정윤현 지정자님 3개나 갖고 계시대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보험을 무슨 물건 사듯이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래서 가보면 보험료도 물론 많이 나가지만 그 보험 물건 사듯이 증권을 이렇게 꺼내시면서 나 보험 한 15개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게 무슨 소리냐? 나에게 많은 상품보다는 그냥 그 상품 하나만 보고 가입하신 거예요. 물어보면 그 상품에 뭐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고 가입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보선 이분도 내가 3개를 있는데 이 중에 2개를 해지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는 이 보장 내용이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나, 2개 싼 거, 아니 또는 비싼 거 이 정도 날려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험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상품이고 해지를 하게 되면 무슨 환불받듯이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해지하는 순간 그동안 냈던 돈을 대부분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손해가 막심한 상품이 보험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상품이 3개가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맞게 구성이 잘 되어 있고 각 상품마다 특이하게 구성이 잘 되어 있고 보험료도 내가 납부가 부담이 없다라고 하면 유지를 하시면 좋고요. 만약에 3개를 다 갖고 있는데 좀 특약 구성이라든가 주기하게 사망보장 이런 것들이 좀 이상하게 돼 있어서 나한테 굳이 이런 상품들이 필요할까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그때 돼서 이 보험을 오히려 다 정리를 하시고 나에게 맞는 상품을 가입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 정도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추가로 보완 정도를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 보험 상품은 내가 몇 개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상품들을 세팅을 했을 때 얼마나만큼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그걸 갖고 유지 또는 해지 추가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상담까지 모두 받아봤습니다.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전화 문자 상담 오늘도 진행을 해봤는데요. 방송이 끝나도 이 보험 플랜 119에서는요. 여러분의 고민 전화 문자 모두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무료 상담 전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요. 문자 013-3366-011번으로 주셔도 되고요. 또 홈페이지 게시판 cntv.co.kr로 문의 남겨주시면요. 확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 플랜 119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상담해주신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립니다. 보험 플랜 119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